확률 낚시, 일일치 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이상하죠. 지인들과 함께 가까운 동네 낚시터, 생활 낚시 찾아서 호래기 낚시를 밤새 하다가 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제3장 일일치 낚시의 기법에 들어가 있고요. 8번째 이야기로 효과적인 채비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채비 밸런스 하다가 마무리를 다 짓지 못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일일치 낚시의 효과적인 채비 밸런스 그 이해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채비의 밸런스라는 것, 낚싯대 강도보다 조금 약하게 원줄을 선택하고 원줄보다 또 조금 약하게 목줄을 선택하고 목줄보다 조금 약하게 바늘을 선택해서 일일치 낚시 반유동 낚시에서 잦은 밑걸림에서도 채비 손상 없이 바늘 위가 터져주는 단계적으로 강해지는 기본적인 채비 밸런스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강해지면서 바늘과 낚싯대까지는 많은 개입이 생겼었죠. 필요 없는 힘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그 기준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자, 이 그림이 기준이 됐었죠. 낚싯대 그리고 원줄 바늘까지를 연결하는 전체를 본다면 낚싯대 강도 그리고 원줄 목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늘이었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했을 때 바늘의 강도가 10일 때 목줄의 강도가 15 원줄 강도가 20 낚싯대가 25 정도 이런 기준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밑걸림이 생겼을 때 목줄이 끊어지기 바로 전에 바늘이 먼저 나가준다면 목줄 전체를 보호해서 낚시를 좀 원활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고 또 원줄이 끊어지기 바로 전에 목줄이 먼저 끊어짐으로써 채비 전체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밸런스를 이야기했었고 또 낚싯대가 부러지기 바로 직전에 원줄이 먼저 터질 수 있는 강도 차이를 보임으로써 낚싯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채비의 밸런스, 채비를 구성하는 요건은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늘이 가지는 강도, 10의 강도와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낚싯대가 가지는 25의 강도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10과 25 사이는 10이 가지는 배 이상의 15라는 개입이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낚싯대는 밑걸림이 생기더라도 낚싯대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100분 활용하기 어려웠었죠. 자, 물론 밑걸림에서 밑걸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낚싯대를 당기는 과정에서 낚싯대의 정점에 가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채비 구성을 가지고 대상어를 히트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바늘이 가지는 강도는 10 그리고 낚싯대가 가지는 강도는 25 약 15 정도의 힘이 남아도는 이론상으로는 남아도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밑걸림이 생기게 돼서 빼내는 과정에서 낚싯대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힘이 남아있는 25에까지 힘이 도달하기 훨씬 전에 바늘이 먼저 터져주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대상어인 감성돔을 한 마리 탁 거는 순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상어인 감성돔이 50cm를 넘는 대물 감성돔이 물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가지고 있는 강도 이 10의 정점에 힘을 쓸 수 있는 감성돔이었다. 야, 뭐 60cm가 가까이 되는 감성돔. 내가 이 바늘에 아주 연한 바늘을 쓰고 있는데 뭐 57, 8cm의 감성돔이 물었을 때 고기가 당기는 힘이 바늘이 가진 강도, 내가 밸런스를 위해서 맞춰놓은 이 10의 강도에 거의 육박하는 90 이렇게 힘을 쓰는 고기였을 때 바늘은 거의 정점에 부러지거나 펴질 수 있는 정점에 가 있는 힘에 도달해 있고 반면 목줄, 원줄과 낚싯대는 아주 많은 여유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밸런스는 좋은 밸런스가 아니죠. 15라는 힘이 남아 있음에도 60이 아니고 70, 80 그런 감성돔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성돔이 물어서도 낚싯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목줄에서
터져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밸런스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밸런스에서 바늘의 강도 10, 이 10이라는 바늘을, 10의 강도를 가진 바늘을 바꾸지 않고도 이 채비, 그 위의 채비 15, 20, 25가 나오는 이 밸런스만 적절하게 맞춰줌으로써도 이 바늘의 강도를 정점에 갈 수 있는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추구하는 확률 낚시일 수도 있는데요. 바늘이 10이고 15, 20, 25로 점점 강해지면서 큰 고기가 물어서 당기는 힘이 적용될 때 상대적으로 위의 힘들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늘, 10의 강도가 있는 바늘에 힘이 더 집중돼 버리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과 10, 10, 10 전부 다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기는 힘은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 10은 10 플러스 알파의 힘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힘을 분산시키면서 한쪽에 약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바늘이 10일 때 목줄을 최대한 10에 가까운 10, 11, 12 정도. 자, 그 이상부터는 원줄도 11, 12, 낚싯대 또한 11, 12, 조금 불안하시면 12, 13 정도로 유사한 강도를 맞춰주시게 된다면 10에 맞춰진 바늘의 강도를 분산시키면서 훨씬 유연하게 큰 고기도 조금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채비의 밸런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채비 밸런스를 조금만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활용도가 높은데요. 특히 뱅에돔 낚시 원줄은 비교적 얇게 써야 제로찌 계열, 제로찌 계열의 아주 약한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할 때 원줄은 낮춰 써야 되고 또 큰 고기를 대상으로 하니까 목줄에 대한 부담은 오고 이런 경우 바늘 강도가 10이고 이 10은 50cm 정도의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바늘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목줄의 강도는 10보다 약간 높았었는데요. 이 목줄의 강도를 약 30까지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바늘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슬림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도를 보이고 반면 이 원줄의 강도는 바늘이 가지는 강도 10 정도의 강도보다 다소 높은 12 정도를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거기에 맞춰서 낚싯대 강도 또한 이 12에서 30 사이에서 12에서 30 사이에서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채비 구성을 볼 때 강도의 정점은 바늘에 맞춰져 있고 그 목줄은 수중에서의 고기가 찰 때에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 뭐 30 정도, 뭐 예를 들면 뭐 3호 정도로 아주 두껍게 쓰고 목줄은 1.75에서 2호 정도로 오히려 얇게 언밸런스하게 쓰더라도 그 채비의 정점은 바늘에 맞춰진다면 채비 보호를 하면서도 적절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낚싯대부터 점점 호수를 낮춰 사용하던 감성돔 낚시에서의 그런 채비 패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바늘 이런 밸런스의 가장 중심은 본인이 사용하는 낚시 바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뱅에돔 낚시 이야기하고 섞어서 했습니다만 상층부터 수면부터 낚시가 시작되는 뱅에돔 낚시에서는 미끌림의 확률이 아주 줄어들죠. 그래서 뭐 뱅에돔 낚시에서는 원줄과 목줄 그리고 바늘의 어떤 강도에서는 크게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낚시인들이 대부분 즐겨 하시는 바닥층 위주의 감성돔 반유동 낚시에서는 채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밸런스를 맞추느냐는 여러분들 낚시를 원활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낚시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드린 이 채비의 밸런스는 어떻게 보면 채비를 잃지 않고 채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채비 이러면 어때? 또 묻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초중급자님 조사님들 낚시를 시작하면서 한 번 채비를 잃을 때마다 10분, 20분, 30분 그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캐스팅마다 두세 번의 캐스팅에서 채비를 잃게 된다면 본인 나름대로의 확률, 낚시에 대한 확률을 만들어 가시는데도 어려움이 많겠죠. 조금 쉽게 익숙하실 때까지 낚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채비의 밸런스는 낚시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 단계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